전북권 뉴스입니다. 복잡한 도시 대신 농촌살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각 시군에도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꾸린 특별한 장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하나둘 좌판이 펼쳐지자 고요하던 시골 마을이 금세 왁자지껄 장터로 변합니다. 천안이야, 천안. 좌판을 꾸린 건 순창 지역 귀농 귀촌인들. 유기농으로 가꾼 채소, 곡물부터 손수 만든 먹거리와 공예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농사지은 쌀하고 봄나물 좀 뜯어왔는데 지금 쑥이랑 냉이, 달래는 다 나갔네요. 멀리 호주에서 제주로, 다시 순창으로 귀촌한 부부는 프랑스 시골빵을 내놓았고 베트남에서 온 세댁도 솜씨를 발휘합니다. 우리 이거 고향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 소고기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운 아이들의 옷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내놓고 물물 교환도 합니다. 순창 동계면, 적성면 등 각지에서 모인 귀농 귀촌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여는 일명 촌시장. 전문 상인들이 아니라 서툴긴 하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다들 어렵게 순창 와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참 큰 도움이고, 싼 값에 생산자의 친절한 설명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키우셔서 오셔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즐겁고 좋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촌시장이 시골장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아울렛 매장 앞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도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술 교류뿐만 아니라 양질의 중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인기를 끌던 대학가 공자학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 사드 문제까지 맞물려 대학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원광대 공자학원입니다. 한중 학술 교류와 어학 교육을 위해 중국에서 교수와 전임 강사 등 7명이 파견돼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학기가 됐음에도 학생들이 북적거릴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중국인 강사 2명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회화 등 8개 강좌가 폐강된 겁니다. 우석대 공자학원 역시 11명의 강사 가운데 3명이 떠나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비자 발급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강사 월급이 대학을 통해 지급되지 않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불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인건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중국 정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위기가 현실화된 겁니다. 법무부는 중국 정부와 대학 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행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뿐이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석대와 원광대에서 각각 강사 8명과 2명의 비자가 만료되는데 우석대의 경우 강사가 없어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대학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요. 사실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이 돼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풀어나가는. 법무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사드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학가 공자학원 위기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주 한옥마을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본 투표에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4일과 5일 사전 투표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부안, 고창 권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현장에서 관리할 권역별 총괄 기획자를 1명씩 위촉해 앞으로 해당 지자체, 업계와 함께 사업 계획과 실행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서너 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권역, 39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선 먹거리 난장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열흘간 한옥마을 일대와 남천교 인근 전주천 둔치에서 제1회 한옥문화축제를 열어 먹거리 부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전주시는 음식을 파는 난장 형식의 축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한옥마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만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지원센터의 부지가 3분의 1로 줄고 장비 규모도 축소되는 등 총 사업비가 2,018억 원에서 절반 정도인 1,226억 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기술 개발과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